오늘 주제인 애터미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지요? 네. 네, 옌 사장님 센스 있어. 먼저 켜고 있었어. 자, 제가 이거를 좀 바꾸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문화. 애터미에는 3대 문화가 있어요. 한 기업의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생존까지도 연관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애터미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문화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들로 일을 진행해야 우리도 그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터미 3대 문화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3대 문화.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원칙 중심의 문화. 두 번째는 동반 성장의 문화. 세 번째는 나눔의 문화가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 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중심의 문화. 애터미가 지금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안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세미나 때 그 현수막에 크게 늘 세미나장마다 가는 곳마다 있었던 슬로건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미지들이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선입견들,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좋은 제품을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대로라고 하면 책에 나와 있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유통의 구조를 완전히 줄이고 그다음에 최대한 원가에 가까운 금액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이런 어떤 그런 룰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어긋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의 것이 아니었죠. 근데 품질은 물론 좋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강제 구매 조건들을 걸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다단계가 원래 좋은 건데 많은 좋지 않은 인상들로 심어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통 책에 나와 있는 원래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대로 그래서 그 역사를 새로 애터미가 써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셨었죠. 애터미는 원칙 중심의 문화로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원칙이 뭘까요? 원칙. 원칙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업자분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제 제가 다니면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처음에 애터미 비전을 보고 이제 일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의욕이 막 앞서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탈퇴하고 일로 와. 그런 말들을 아주 서스럼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면 수당을 타고 있는 분들인데도 아니면 하위에 계보도가 굉장히 크게 펼쳐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스름없이 그렇게 라인 유도를 이제 하시는 분들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죠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 원칙은 애터미에서 이제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회원 라인 유도하지 말게끔 한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른 라인으로 옮겨 타려고 하면 탈퇴를 하고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매출이 1년 동안 없었어 자동으로 없애지게 한다든지,
가입하고 0포인트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없어졌을 때 다른 라인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요 기간들을 정해 놨었었죠. 근데 이 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쉽게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라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욕심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일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노력해 놓은 것을 어 그 다른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거, 취하려고 갈취하는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로드샵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었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애터미 샵들을 이렇게 보게 되셔서 그때 이제 본사 직원한테 바로 연락해서 "이 모든 로드샵들을 다 없애라." 그러면서 한번 그걸 이제 보시고 깜짝 놀라서 인제 세미나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애터미 마크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애터미를 아는 사람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애터미 제품을 썼거나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아니면 애터미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인데 아니면은 소비자들은 이 포인트 개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내가 애터미 제품만 쓰면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누군가가 가입시켜 놓은 사람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도 파네 하고 들어가서 구매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노력해서 가입시키고 정보 주고 제품도 체험하게 하고 이 노력한 것이 다 그분이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게 그 판매를 하는 그분은 라인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되어진다, 그곳이. 다른 라인에 가입돼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오게 되면 와서 구매를 계속하면 이분한테 인제 "이쪽으로 가입해서 포인트 쌓아 드릴게요." 이러면서 인제 그렇게 라인 유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로드샵 이런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걸 다 없애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닐 때 지금 여기도 초기 사업자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계보도에 들어가 보면 이 조직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보면은 알게 되죠. 성장하고 있고 쭉쭉쭉쭉 소비자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른다고 이걸 탈퇴를 시켜서 옮겨오는 것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설명을 해 주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조건이 맞았을 때 옮겨올 수 있게끔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내 라인으로 오게끔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라인도 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파트너들도 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애터미가 외치는 것들은 이런 원칙들을 잘 서로서로 지켜가야 내 조직도 보호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지만 그 스폰서님들하고 경험이 있는 스폰서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모든 일들 계보도 특히나 달아가는 것들 가입된 소비자를 내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옮겨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어요. 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와 관계되어 있는 협력사, 그다음에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들, 그다음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가까움부터의 지역 사회를 넘어 지금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성장할 방법을 찾고 계시죠. 그러니까 애터미가 회사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부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생각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회사라는 거. 첫 번째 고객의 성공을 첫 번째 경영 목표로 두고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따 좀 이따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고객들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협력사에게 발전을,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는 나눔을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눔의 문화. 기업의 뿌리는 우리 이 기업의 뿌리는 사회이며 기업과 사회가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은 나눔에 있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회사 임직원 전체가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리고 회장님도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이 먼저 그걸 실천하면서 또 회사가 먼저 실천하면서 저희들한테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도 따라하고 싶어지고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말이 먹히지가 않잖아요.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 제가 본사에 이제 가서 이렇게 그때 리더스 클럽 워크숍 때인가 갔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직원들 책상에 그 외국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 굶는 아이들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사진들, 그러니까 힘든 아이들의 사진들이 하나씩 책상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직원들 책상에 다 놓고 남은 그 사진들을 식당 한켠에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1대1로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회사에서 실천을 하면서 기부를 하면서 그 아이와의 편지 주고받는 일들을 직원 한 분 한 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배워갈 수 있게끔. 그걸 보면서 되게 좋겠다. 여기 일하시는 직원들 되게 좋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이제 우리 기업 법인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해외 법인이 나갈 때는 그 수익성을 보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사실 처음에는 봉사하고 도와주러 이제 들어갔던 건데 거기에 캄보디아의 좀 고위급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회장님한테 하셨대요.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삶이 자체가 바뀌어지는 방법을 좀 저희들에게 선물해주면 어떻겠냐. 그게 바로 애터미 회사의 법인을 여기서 만들어줘서 이 안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캄보디아인들이 점점 삶이 윤택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제안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법인을 차리게 됐고 들어가서 물론 이제 기부를 하려고 도와주려고 들어갔던 부분의 일들은 다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제 법인도 차려주셨고 또 그때 또 발표하셨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 법인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이익금은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겠다. 그 기업에 그 나라에 다 환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캄보디아를 오픈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 여러분 동남아 해외 법인들이 다 그 나라의 수익금을 그 나라에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몇몇 나라들만 한국으로 수익금을 가져오지 않는 거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모두가 다 한국으로 안 갖고 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몇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만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참 따뜻함을 나눠주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지금 실천하시고 계시고 처음부터 나눔을 실천하셨죠. 돈을 많이 벌 때부터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면사무소에 가서 이 20만 원이라도 받아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20만 원 기부부터 시작하셨다 그러죠.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처음부터 작은 규모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실천해 오면서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까 우리 그 동반 성장의 문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고객에게 성공을, 협력사에게 발전을, 지역사회의 나눔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이 회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경영 목표 첫 번째, 이 제품을 쓰고 있는 모든 소비자가 고객들이죠. 우리를 포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이 고객들이 이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나 장점들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를 처음부터 성공자가 한 분도 없었을 때부터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교육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는 연습을 교육이 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때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자, 이 고객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제품 싸게 공급해 주는 것이 소비의 성공일 거죠. 작은 성공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고 노후를 준비하고 뭔가 내가 내 삶을 바꿔보게끔 생각하고 뛰는 그런 사업자에게는 성공이라는 그런 곳까지 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제품력이죠. 제품이 좋고 싸야 나도 쓸 것이며 나한테 내가 썼을 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수입이 발생하죠. 여기서 내가 양심에 찔릴 일이 없죠. 내가 돈을 벌려고 비싼 제품을 저 사람한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자체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알고 상대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일도 없게끔 그런 일을 해야만 사람은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 제품을 바꿔 쓰는 자체가 이익이라는 것이 돼야만 구매를 계속하게 될 거고 자발적으로 구매가 하게 될 거고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갈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 수입이 점점 늘어가게 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아주 기본 바탕이 제품력이죠.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대중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회사가 저희에게 해주는 가장 큰 무기를 장착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진입비, 월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돈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인맥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게끔 시작할 기회를 누구한테나 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사업의 용이성 이렇게 해놨다는 보상 플랜 자체도 그 다음에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제 보상 플랜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초기 사업자들에게 퍼센트가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단계를 따지지 않고 무한 단계로 인정해 준다는 거, 무한 누적시켜줘서 소비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품을 쓰다 보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구도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한 단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인맥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가 제품력에 의해서 늘어나고 그 소비자가 늘어서 재구매를 하는 이런 것들로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인맥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버텨가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기회를 누구한테나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합 성공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대부분 다른 네트워크들은 그룹 장들, 그룹의 힘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그룹장이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그룹장들이 모든 시스템을 돌리잖아요. 그럼 그룹장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도 시스템을 돌리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남는 게 있어야 내가 그것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우리 회장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공자들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빈 깡통이라는 그런 걸 알고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준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든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이것을 다 본사에서 주관해 준다라는 게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이건 저는 사실 처음부터는 잘 몰랐지만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들이고 네트워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놀래하고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거저줬다라는 거, 우리의 성공을 그토록 바라는 어떤 기업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장, 협력사의 성장으로 보면 좋겠죠. 협력사의 발전으로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멤버가 많아지고 바잉 파워가 세지면서 많이 팔아주니까 이 제조 공장에다가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주고 그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면 다른 회사로 바꿔버릴 거야 이런 걱정 없이 여기 보면 일품일사 정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애터미에서도 똑같은 품목의 것을 여러 회사 거를 이렇게 하면 경쟁이 서로 붙으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겠죠. 근데 처음에 선택할 때 잘하겠지만 한 번 선택한 그 회사는 그 품목은 그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고 대신에 그 회사의 그 품목이 최고가 될 수 있게끔 서로 관리해주고 서로 얘기해주고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조 공장 입장에서 협력사 그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어느 또 협력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영 안정을 지원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중소기업인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를 만날 때 만나서 많이 성장은 하지만 처음에 뭐 자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품질을 잘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찾아서 그 회사를 이제 함께 도와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원자재 구매 자금을 지원해준다. 디오텍 코리아라는 칫솔 공장에 처음에 이제 거래를 할 때 그랬었어요. 치약이 있었는데 칫솔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칫솔 유통회사니까 가짓수를 이제 늘려줘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하나 런칭해줘야 되는데 칫솔을 이제 런칭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던 중에 이 디오텍 코리아의 칫솔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 좋아서 이 회사랑 이제 거래를 해보려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생각한 머릿속에 칫솔의 가격대가 정해져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만들었던 그 디오텍 코리아 금나노 칫솔이 저희랑 만났을 때 그 마트에서 2,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1,000원 이하로 팔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이 회사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겠다. 대량으로 오더를 하겠다. 그럼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해진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려면 원자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회사의 그 자금 사정도 알고 해서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주문한 양의 금액에 50%를 현금으로 선불로 지원을 해줄 테니 당신들은 이 현금을 들고 가서 원자재를 톤 단위로 직접 수입을 해라. 그러면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납품이 됨과 동시에 바로 현금 결제가 들어가는 거죠. 제조 공장이 현금이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계약 조건을 내걸었을 때 이 칫솔 공장 사장님이 진짜 이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된다고 하면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잘 지켜오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우리 많이 팔 거니까 이렇게 당신네들 이렇게 해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같이 해나가는 것들을 해주면서 하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그 회사도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주고 또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또 그 뭐죠? 위생 이런 것도 위생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애터미에서도 계속 가서 이렇게 검사하고 그것들도 같이 고민해가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협력사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그 창구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그 협력 업체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 세미나 때 영상으로 보여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와 손잡은 이 협력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하는 거죠. 디오텍 코리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처음에 저희 만났을 때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사업도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 애터미 본사처럼 애터미 회원들이 미리 신청하고 오면 구경도 시켜주시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또 수출을 하는 회사도 됐고 중국에 또 공장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커져가는 회사 되어졌죠. 칫솔 공장뿐만이 아니라 새롬식품 라면 공장도 불났을 때도 사실 컵라면 저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컵라면 생산 라인이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로 시기가 휴가철이 다가오는 시기였어요. 1년 중에 매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컵라면의 그 시기가 휴가철이거든요. 일반적 유통회사가 이윤 창출이 목적인 회사였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회사를 빨리 선정해서 판매를 일으켰겠죠.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애터미에서 이제 그 회사로 전화를 처음 했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 전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본사에서 그 우리 도경희 대표님이 첫 마디가 그거였다 그랬죠.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되게 눈물이 났었거든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그 사장님도 굉장히 감동을 먹지 않았나.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가서 내 공장에 불이 난 것처럼 같이 그것들을 처리해주고 같이 치워주고 이런 모습들 또 10억을 기부해줘서 지원을 해줘서 생산 라인을 빨리 새로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진짜 가족 같은 그런 이제 협력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는 회사라는 거. 이런 회사를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사와 인연을 맺어진 회사도 이런 관계로 맺어진다고 하면 애터미의 모든 일들을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을 같이 따라하고 돕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죠. 디오테코리아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저희 협력 업체들에게 저도 애터미에서 배운 그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사들도 애터미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그때 그렇게 협력사를 성장을 함께 도와가는 회사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 간호매 문화,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을 지원한다. 지금 본사가 공주에 있죠. 공주에 여러분이 가셔서 애터미 얘기를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 저희가 애터미런 그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기부하는 그 행사를 했을 때도 공주시의 경찰들이 나와서 그 우리 한 기업의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 도와갈 때도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가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나눔을 할 때도 가까운 지역부터 챙겨서 점점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공주 지역에 있는 분들, 거기에 좀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원로원 이런 곳곳에 이제 나눔의 손길들을 많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고 빵 만들어서 예전에 본사 그 옆에 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서 지역에 또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봤었었죠. 그리고 뭐 애터미런 행사 때 이렇게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역마다 세미나를 했던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경주, 뭐 부산도 있었고, 광주도 있었고, 또 홍천, 뭐 이렇게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이루었던 그런 각 지역들의
또 이렇게 기부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에서 또 행사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또 가까운 지역도 또 이렇게 나눔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참 똑같은 나눔을 하면서도 되게 의미 있게 나눠주는, 그다음에 돈도 제대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봐왔었죠. 이렇게 나눔의 문화,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회사. 애터미가 나눔을 얼만큼 했나 찾아봤더니 진짜 사진 이거 몇 가지만 넣은 거거든요.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통큰 기부를 한 건 몇 건 있었죠. 100억 기부하는 거. 최근에 또 우리 전라도에 있는 그 아동장애 뭐 병원인가 거기에 재활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또 27억 원 기부도 하고, 이렇게 곳곳에 좋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곳에 전달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 문화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어요. 처음에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이런 문화를 이 회사에서는 강조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 사업 속에,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강조하는 언어에서도 우리가 이 문화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자성어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립도생. 그러니까 기본이 바로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뜻을 나타내요. 이성현 박사님께서 강의 많이 하셨었죠. 원칙은 관계 형성의 근간이고 조직 육성의 결정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신 적을 있었어요. 그 원칙을 지켜야만 사업이 잘 되고 그 사업이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해외 법인 나갈 때도 사실 동남아 쪽에는 편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써서 가면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회장님은 절대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급할 거 없다. 원래대로 순리대로 원칙대로 해서 들어가게끔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처음에 빨리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또 해외 법인을 오픈할 때도 이걸 항상 지켜오셨던 기억이 나요. 자, 그다음에 재심압력.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한다는 거. 재심압력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재심압력인 거지, 뜻이 아닌 곳에 자꾸 재심압력 외치면서 왜 내 뜻에는 안 따라주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합쳐져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재심압력.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개미집이거든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죠. 그 작은 개미들이 5에서 8m 높이의 개미집을 짓는데 이게 그 개미들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했을 때 그 작은 개미들이 힘이 모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걸 보게 되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상한선 하루에 5천만 포인트 뜨는 게 여러분이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서로 나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 1%들이 모여서 100%를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합한 우리가 모두가 다 손잡고 상한선까지 갈 수 있게 된다. 휴수동행. 손잡고 함께 가자는 뜻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자, 이거 기러기 편대 비행이에요. 그 기러기 비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러기가 4만 킬로미터의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갯짓을 하는 동료들을 의지하면서 날아간대요. 생존을 위해서 날아가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살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머나먼 길을 이제 가야만 하는데 그 기러기는 이렇게 V자로 대형을 맞춰서 비행을 한대요. 그 이유는 가장 앞에 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죠. 이 기러기들이 모두가 다.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그래요. 응원의 소리. 만약에 이 가던 중에 어떤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2마리도 함께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가 무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간다고 해요. 이 기러기 비행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 애터미랑 좀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함께 서로 응원해주고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에게 응원하고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앞에서 날개짓 하는 걸로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조금 편안하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애터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느낀 것처럼 멀리 가려면 함께 손잡고 챙기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 견리사의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볼 때 이 이익이 정의로운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래요. 눈앞에 이익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냥 이익 중심이 아니라 나한테 주는 이 이익이 진짜 합당한 이익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라. 자장격지 많이 들어보셨죠? 스스로 장수가 돼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야 싸워야 된다. 장군과 쫄병의 차이. 나는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김민구 국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우리는 사장님들이라고 불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업의 존립을 결정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 다 사장님이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우리 스폰서의 종업원처럼, 파트너의 종업원처럼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자, 나는 초거대 애터미 쇼핑몰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겸손이라는 얘기 우리 애터미에서 많이 하죠. 사원에도 들어있고 상대가 어리다면 어린 대로 존중해주고 상대가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존중합니다. 상대를 존중할 때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상대를 존중할 때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겸손이라 그래요. 항상 배우려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상대편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주는 거. 우리 황금률 아시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늘 외치셨던 차원 초월. 생각을 우리가 과거와 현재는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미래인데 내 생각이 미래로 이동을 해서 그 미래에 내가 멋진 삶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내가 과거로 돌아서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면 그 내가 미래에 만들어놨던 멋진 삶이 내 눈앞에 다가오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이 내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그 미래의 모습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차원 초월. 시간공학 얘기도 회장님께서 하셨었고. 참 멋진 말 같아요. 이 차원 초월, 애터미는 지금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코로나 오면서 빠른 시간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변해가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대 흐름도 잘 파악해서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 이미 승리해져 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했다. 성공한 후에 사업을 한다. 이건 그죠. 내가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은 사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내가 멋진 미래 내 모습을 그려놓고 내 삶을 그려놓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회사는 모든 시스템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시간만 지나가서 이게 이기는 거는 시간 싸움이죠. 아메이와 애터미에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오래전부터 스폰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강의 때. 이미 이긴 거다. 지금 매출액으로 따졌을 땐 저희가 2위잖아요, 아직. 올해 이제 1위로 이제 올라설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다.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저희가 왔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원했고 그게 제대로 먹혔고 저희가 몇 가지 되지 않은 그 가짓수로 2위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아메이 회사는 지금 거의 들어올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죠. 애터미는 그렇지 않죠.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그때 당시에 14만 8천 원짜리가 제일 30만 6천 원짜리 제일 비쌌어요. 그거 가지고 그 매출을 일으키고 가짓수가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그 매출을 일으켰다는 거는 아메이만큼 그런 품목들이 다 들어왔을 땐 이미 그 지금 현재 매출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일한다라고 이제 스폰서님들이 1등이라고 1등 이미 1등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강조해왔던 사자성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또 있죠. 회사가 외치는 그 사자성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묻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새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소라, 돈 좀 달아줘. 자, 이제 제가 공유 중지할게요.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분위기가 혹 다운되진 않았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애터미를 추구하는 3대 문화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네. 자, 지금은 잠깐 마이크를 좀 다 켜주세요. 마이크 다 켜줘 보세요. 다 켜셨나요? 네. 아직 안 켜신 분들도 계세요. 마이크를 좀 다 켜보세요. 왜 나갔어? 빨리. 뭐 하나? 누가 나가셨어? 누가 나갔네? 자, 마이크를 좀 다 켜보세요. 네. 다 켜셨어요? 안 켜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네. 좋습니다. 안 켜시면 손을 봐요. 네. 다 켜셨나요? 아직도 안 켜신 분들이 많아요. 난 몰라요. 좋습니다. 난 몰라요. 자, 오늘 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사실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또 뭐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예상했어요. 아유, 눈치. 제가 문제를 내면 문제까지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다. 문제를 내면 그냥 이거는 뭐 공평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본인 이름을 대시면 되는데 제 귀에 먼저 들어오신 분 이름을 그냥 제가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귀에 꽂히게 이름을 대시면 돼요. 나는 네.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딴기나. 선물이 뭐냐면 시너지 앰플. 와. 역시. 닫고 했다. 문 닫고 하라고. 제가 흥분했어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빠르신 분. 제일 중요한 거. 애터미의 3대 문화.
김현자, 김, 찌뿌시 국방선자 나눔하라. 김정임, 정순선. 김정임, 저요. 조용히 해보세요.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대세요. 자, 하나, 둘, 셋. 김정임, 이정호,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안 들렸어. 이게 막 뭉개져요, 소리가. 하나, 둘, 셋. 김정임, 이정호, 가장 잘 들려. 너무 치열해. 이정호. 다른 분들 다 뭉개져 버렸어. 이정호 사장님. 합력성선, 재심합력, 네. 원칙 중심. 네. 김정임, 동반 성장 나눔. 동방성장. 원칙 중심 동방성장 나눔. 목숨 걸고 여러분. 계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답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거요. 하나, 둘, 셋. 김정임, 김미경. 김정임, 김미경 사장님. 잠깐만요. 김미경 사장님 어디 계세요? 김미경.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시만요. 대박.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파워 팀이에요? 네, 엘파워티 인성 반가 김미경입니다. 흥분하셨어요 지금. 얼굴 어디 계세요? 얼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안경 끼시고 그죠? 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죠? 김미경 사장님. 자, 일단 이름은 들렸어요. 이제 우리 그 3대 문화. 3대 문화 동방성장 나눔 그리고 원칙 중심.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지금. 네, 잘하셨어요. 자, 매번 기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와, 좋겠다. 우리 뭐야. 김미경 사장님은 저기 주소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랑 같이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는 전수동님이랑 같이 마사지를 하면서 네. 나눠 쓰겠습니다.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쓰시는 거 해서 저기 사진이랑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뻐진 모습 보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가 줌 미팅 할 때 듣고 심심하게 이제 졸린 상태로 사진만 찍고 나갈 게 아니라 이렇게 깜짝 쇼를 한 번씩 해야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또 이렇게 적으면서 또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장님 아깝다. 마음이 급하니까 다른 말이 막 나와, 그죠? 제가 될 줄 몰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 3대 문화. 원칙 중심 동방성장 나눔. 우리가 오늘 배운 것만큼 원칙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회사가 그렇게 협력사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하면 돼요? 파트너 소비자들에게
그 상대편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고 상대편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하는 그렇게 그다음에 나눔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벌어가지고 지금 남도 주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려고. 그러면 내 파트너한테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죠? 어려운 파트너들 맞죠? 된다. 네. 그래서 그거 내가 벌어서 사실 남도 주려고 지금 나눔 실천하려고 이 돈을 버는데 나랑 같이 고생하고 있는 이 파트너 힘든 파트너 있으면 좀 이렇게 제품도 좀 이렇게 줄 수 있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자체도 나눔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목표가 뭐냐면 우리 파트너들 리더스 클럽을 인원수 늘리는 거잖아요. 파이팅!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사진 촬영하고 성대창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사진 촬영. 자, 아까 그 문제 맞출 때처럼 표정이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